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6일 부경 금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4분기 경마에 접어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이제 추석 명절,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명절 또는 휴장기가 돌입이 됐을 때 좀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도 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의 예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게 매주 금토일 경마가 시행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되돌아볼 시간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한 주에 예상 준비하랴,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돌입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번 한 주 동안의 휴장기가 저한테는, 또 상당히 조금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이제 3분기 경마가 끝났고요.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구독자분들도 1000분이 넘어섰고, 이제 2023년도 4분기 경마를 한번 기분 좋게 임해 보겠고, 한번 확실하게 한번 마무리할 수 있는 4분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 4일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금, 토, 일, 월요 경마까지 4일 경마 시행이 되고요. 자, 이게 4일 경마가 시행이 되면은 좀 많이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상지 제작도 해야 되고 개인적인 또 예상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시간이 좀 타이트한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상 방송만큼은 대충 하는 거는 절대 없죠. 절대 없고요. 최대한 빨리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럼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 4분기 경마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의 강공략 경주를 먼저 공지를 드립니다. 강공략 경주. 오늘 3경주를 제가 A급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3경주 노림수의 경주 A급이고 4경주 6경주 최고의 메인은 8경주입니다. 그리고 9경주까지 A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공략 경주 3경주 A급, 4경주, 6경주, 8경주 메인, 9경주 A급 저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0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는 루키 원경주이고 신예 마피 간의 편성이죠. 거의 실전 경험이 없는 마피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평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편성 대비해서 일단 이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고요. 이뒤의 마필. 그러니까 이번 경주를 제가 간략하게 어차피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GM사 때 모습이라든가 이런 잠재력 평가 또는 혈통적인 기대치라든가 이런 평가를 봤을 때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5번 마필 그리고 8번 마필. 이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고요. 이외의 마필은 1번, 2번, 6번, 9번, 11번, 12번. 자, 이 마필들은 정말 고만고만합니다. 이 마필들의 능력차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아. 외곽의 5번 아워 데스티니. 데뷔전이 많은 시니어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이제 순발력만 좋은 게 아니라 뒷심의 완성도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편성에 1000m 여건이라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이 5번이고요. 우선순위 5번 마필을 저는 가장 세게 봅니다. 5번 마필. 자, 8번 운주톱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5번과 8번의 능력차를 비교해 본다면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닌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본적인 걸음의 완성도만 놓고 봤을 때는 5번 마필이 조금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 마필.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고요. 저는 동반 입상을 유력하게 봅니다. 5번 마필 또는 8번 운주톱.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경주는 크게 변수는 없다. 이변은 없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외의 마필은 1번, 2번, 6번, 9번, 11번, 12번. 이 마필들의 능력차는 거의 크지가 않습니다. 거의 크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다실바 기수가 기승한 6번 하이 레전드 그리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한 12번 세강 최강. 아무래도 이제 이뒤의 마필 같은 경우에는 상대 마필과 견져봤을 때 기승술이라든가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조금이나마 제가 볼 때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고 간다면
12번 세강 최강, 여기에 6번 하이 레전드. 결론적 봤을 때 1경주는 제가 4두의 마필로 간명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두의 마필만 보시면 이번 경주 무난하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2두의 마필이죠. 상당히 많이 앞서 있고요. 그러니까 2두의 마필 능력은 많이 앞서 있습니다. 5번 아워 데스티니, 8번 운조토. 한방 봅니다. 굳이 뭐 2두의 마필 중에서 이제 우열을 가린다라면 저는 5번 마필의 능력을 좀 더 세게 인정하고요. 자, 2의 마필,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6번 하이 레전드, 그리고 12번 세강치강입니다. 그러니까는 1번 희망 풀라인도 나름대로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추진을 가했을 때 주행이 상당히 뭐랄까 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점이 좀 리스크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5번, 8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번 하이 레전드, 12번 세강 최강 2두의 마필을 간명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번, 8번, 6번, 12번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검증된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입상의 겸이 있는 마필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또는 안말 간의 경쟁인데 축은 있습니다. 믿고 할 수 있는 축은 있고요. 관건은 2위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2위권에서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함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마필은 9번 팀퍼펙트입니다. 팀퍼펙트. 자, 이 마필이 데뷔전 때 인기순위 1위였죠. 글쎄요, 뭐 데뷔전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의지가 약했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던 모습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는 실전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이 데뷔전 때를 감안하더라도 훈련 강도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스포일런이 한 바퀴밖에 없었죠. 근데 이번 경주는 현재 4바퀴까지 돌렸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직전 대비 준비는 훨씬 더 잘 돼 있는 모습이고, 편성만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직전 대비해서 이번 경기 편성이 훨씬 더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9번 팀퍼펙트의 그런 능력은 일단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만큼 이마필이 주행사에서 보여줬던 그런 자체는 상당히 위력이 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또는 실전적으로 맞췄고 이 정도의 훈련 강도를 감안해 본다면 믿고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9번 마필 일단은 강력하게 믿고요. 자, 여기서 이제 관건인데 키를 죽이는 마필은 저는 이 마필로 봅니다. 바로 11번 에이스 굿잡이라는 마필. 에이스 굿잡. 직전의 편성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면 직전에 출전했던 마필, 당시 준우승에 기치긴 했습니다만 출전했던 마필 중에 걸음은 가장 좋았습니다. 이 마필의 종발이력 자체가 가장 돋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편성이 엄청나게 약했던 데 있었습니다. 직전 편성이.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포인트인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체형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409kg이었죠. 직전 경주에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400kg 초반대의 체중만 지니고 있다가 돼도 1200 거리라면은 충분히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전의 내용을 되짚어 본다면은 거의 내측의 최적의 경기였습니다. 거의 군더더기 없었고요. 그러니까는 당시 송경근 기수가 엄청나게 잘 타줬고 여건이 주어졌다면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편성이 강하진 않지만 직전에 너무너무 약편성이었고요. 게다가 외곽으로 밀렸죠. 과연 에이스 굿잡이 직전에 걸으면 좋았는데 외곽 게이트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했다 할지라도 과연 이 거리 손실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절대 만만치는 않다. 11번 마필.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노리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주목할 마필이죠. 바로 1번 매직 11. 그러니까 매직 11 같은 경우는 입상의 경우는 없는데 직전에 건조한 주로에 1분 15초 7 그리고 코너별 타임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경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편성에서는 경쟁이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그러니까는 경마라는 게 순위 경쟁인 건 알고 있죠. 맞습니다. 순위 싸움입니다. 그런데 마필의 능력을 평가하면서는 구간별 타임 최종 기록에 당연하게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다라면은
해당 마필 간의 능력 편차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기록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매직 11이 직전과 동일한 내측 게이트 2점. 직전에도 이 마필은 거의 내측 최적의 전개였는데 기록을 보시면 건조한 주로의 1분 15초 7 그리고 에이스 굿잡도 건조한 주로의 1분 15초 4입니다. 단 여기서 달라진 점은 에이스 굿잡은 직전에 편성이 조금은 강해졌고 외곽으로 밀렸고요. 반면에 1번 마필은 편성은 직전에 오히려 좀 더 약해졌고 게이트 2점은 여전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1번 매직 11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이 외곽에 있는 11번 마필을 이길 수 있다. 반면에 11번은 좀 불안하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6번 레드 제스퍼. 레드 제스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입상의 경우는 한 번도 없죠. 4번의 경우를 치르는 가운데. 그런데 GM사를 다시 받기 전에, 그러니까 연습 중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7월 30일 1200 건조한 줄의 기록이라든가 구간별 타임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거의 뭐 지원F 타임이 13초 7이었고요. 3령 타임이 39초 플랫이라면은 이 편에서는 이 마필도 역시 경쟁력 충분합니다. 6번 마필 그리고 이번 경주는 서수훈 기수의 안장 교체 플러스 알파로 보여집니다. 이외 마필 중에서 이제 7번 하늘평정이 직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은 출발 동시에 한 10m 지점에서 이 마필이 진로가 한번 막혔고요. 그러니까는 출발 과정에서 진로가 한번 막혔고 직선주에서 또 한 번에 이 마필이 진로가 막혔습니다. 저도 다 복귀를 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의 기본이 능력평가죠. 직전에는 진로가 막혀가지고 능력 발휘 쉽지 않았던 거 이해하지만은 이전에 이 마필의 잠재력 이 잠재력만 놓고 봤을 때 과연 하늘평정이 레드 제스퍼 매직 11 뭐 팀 퍼펙트한테는 뭐 상대가 안 되고요. 과연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고사항으로 직전에 7번 마필은 일단은 2번의 진로가 막혔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7번 마필. 자, 그래서 뭐 이외 마필 중에서는 8번 투투번이건 포화주의 이 정도 기록 같은 날 뛰었던 BK 워리어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기록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9번 팀 퍼펙트는 강축 인정합니다. 9번 마필 인정이고요. 인기 마필 중에서 이제 11번 에이스 굿잡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외곽 게이트면은 이 정도의 체형으로서 이 마필이 힘으로 극복을 한다. 천하의 다실바 교수의 기승을 했다라고 해도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굿잡 저는 삭제를 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소위 말해서 힘을 실어둘 수 있는 마필은 1번 매직 11 그리고 6번 레드 제스퍼입니다. 그리고 나서 환수가 되면 11번 마필 가능권으로 볼 수 있겠죠. 이외의 마필은 거의 없습니다. 9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우선순위는 1번, 6번입니다. 9번을 기본으로 믿을 수 있는 축이고요. 9번은 축입니다. 9번 마필 강축에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매직 11 그리고 6번 레드 제스퍼 이 두 마필을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였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강공량입니다. 자, 이거 저는 중배당을 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노림수로 준비되고요. 3경주 제가 왜 노리고 저에 따른 노림수가 어떤 마필인지 다 오픈하겠습니다. 3경주 먼저 편성을 놓고 봤을 때 그다지 강하지가 않은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6등급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좀 약편성이고요. 게다가 선두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중에 뚜렷하게 검증되고 강한 마필이 없는 편성입니다. 자, 이외 마필 중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자, 그러면 왜 이 경주를 A급 강공량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노림수의 마필은 어떤 마필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마필은 바로 6번 글로리 크라운입니다. 그러니까는 글로리 크라운 같은 경우는 특장점이 있죠.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지난 7월 30일이었죠. 이때 당시 경주라든가 또는 데뷔전을 치렀던 5월 달에 레이스를 지켜봤을 때 뒷심의 경진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마필이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인정을 하는데 이마필이 강력한 축이다.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마필이다. 라고 보기에는 이마필도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아직은 검증은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그나마 가능권이고 인기 마필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강력한 축으로 믿기에는 조금은 미흡해 보이고요. 6번 마필. 자, 제가 노리는 마필은 발이 10번 보라챔프입니다. 보라챔프라는 마필. 보라챔프 같은 경우는 저는 직전 경기에 확연하게 이 마필의 변화를 인지를 했습니다. 또한 확인을 했고요. 기존에 보라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나름대로 순발력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초반에 스타트는 좋지만은 항상 뒷심이 문제였던 마필.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직전 경기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1300의 건조한 주로에 1분 23초 2로 이마필이 주파를 했습니다. 당시의 경주를 딱 보면 정확하게 100m를 이마필이 극복을 못했습니다. 버티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1200까지는 나름대로 버티는 거리였는데 종반에 100m를 버티지 못했던 그런 뒷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1200m 레이스. 게다가 데뷔한 이후에 또는 최근의 훈련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이마필의 준비 과정과 훈련 강도가 가장 강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6월달, 7월달에도 이마필은 준비는 강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워낙 뒷심이 없었고요. 근데 이 시점이 한층 더 경주력이 올라왔던 직전의 이후에 직전 대비 강도를 높였다는 점을 이거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소대에 말씀드렸죠. 이 편성은 앞선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강도 높게 준비를 했고 종도현 기수의 기승에 보라챔프의 그런 최근의 변화에 선행을 나선다면 또는 외곽의 선입권에 붙는다면 앞선에 빠르고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3경주에 저에 따른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은 발이 10번 보라챔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보라챔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뭐 단 한두 경주만 보고 이마필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특장점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봤고 변화까지 봤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의 편성이 결정적인 요인이죠. 보라챔프라는 마필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라는 점에서 10번 마필을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선택을 저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시면은 변창동 마주의 마필이 두 마리가 동반 출연했습니다. 바로 9번 영광의 프린스 그리고 4번 영광의 터치인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성적만 놓고 보면 영광의 터치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전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영광의 터치라는 마필이 좀 더 나아 보이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4번 마필보다는 외곽에는 9번을 이번 경기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9번 마필. 자, 이 영광의 프린스 제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의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주임사를 받았고요. 합격을 했죠. 5월달에 데뷔전을 치렀고 공백기를 거치면서 직전에 경주를 치렀고요. 그 다음에 거슬을 한 다음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소위 기본이 능력평가입니다. 저는 이 영광의 프린스의 4월 29일 주임사 때 모습을 딱 지켜보면 거의 최선은 절대 아니었고요.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6등급에서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보시면은 같은 마주의 마필의 4번 마필은 모준호 기수의 기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준호 기수의 기승이라고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4조 마방의 모준호 기수가 그동안에 딱 26번을 기승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우승과 준우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주의 마필인 외곽에 있는 9번 영광의 프린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의 능력이 좋은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잠재력이 좋은 마필인데 이번에는 다실바 기수의 기승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실전적으로 맞췄고요. 글쎄요. 데뷔전 때는 거의 뭐 최선이라 보여지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두 번의 경주가 이 마필의 능력의 100%를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동일 마주의 마필이 동반출했기 때문에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정도의 상대 마필 자체가 약한 네이스인데, 자, 이거 8조 마방의 다실바 기수의 그런 기승이라면, 또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감안해 본다면은 상당히 느낌이 강하게 오는 마필입니다. 9번 마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번 경주는 선택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던 게, 노림수의 마필은 그러니까 10번 마필을 좀 더 세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9번, 10번을 저는 고민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노림수의 마필은 10번, 9번이고, 일단 현 시점에서는 10번 보라챔프를 강하게 노리지만은 9번 마필을 놓고 갈 여지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남겨두겠습니다. 여지를 남겨두겠고요. 그리고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하겠지만, 제가 그러면 왜 A급으로 준비를 했느냐? 어차피 10번이건 9번이건 간에 환수인 측면의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배당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찬스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2회 마필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말이 6번이죠. 글로리 크라운은 절대 빼면 안 됩니다. 6번 마필, 필요한 건수는 마필이고, 뭐 2회 마필 같은 경우에는 3번 킹파이터, 4번 영광의 터치, 뭐 이런 정도로 마필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3경주.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A급입니다. 노림수의 마필은 10번, 그리고 9번. 제가 이거 그냥 뭐 그물 치면서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9번 마필이 거세를 했습니다. 이 마필이 거세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본 이후에 충만을 선정하겠지만 일단은 누림수의 찬스가 됐고요. 10번, 9번. 자, 6번 마필은 필히 안고 하시는 마필을 말씀드렸죠. 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6번, 10번, 9번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6번, 10번, 9번. 6번, 10번, 9번. 3대 마필은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2회 마필은 3번, 4번을 안고 갈 여지가 있습니다. 3번, 4번. 자, 3경주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첫 번째 A급의 누림수의 마필, 6번, 9번, 10번. 자, 이 3대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이어지는 두 번째 강공략 경기입니다. 자, 3경주 A급이어서 4경주 또 한번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강축은 있고요. 믿을 수 있는 축은 있는데, 주요 마필 중에 이 마필이 인기 마필일까?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가 기회로 보여지고 찬스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은 3두의 마필이죠. 3번 피노라이, 그리고 8번 하늘불패, 9번 해운대스타. 이 3두의 마필입니다. 일단은 8번 하늘불패가 이번 경기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하늘불패. 그러니까는 소위 직전 경기 이 하늘불패라는 마필이 준우승을 했죠. 나름대로는 성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경주를 보시면은 포화주로였죠. 포화주로. 그리고 선행 경기였습니다. 최종 기록은 1400에 1분 3초 플랫. 편성은 엄청나게 약했던 레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종반의 주연 F타임이 14초 5, 사망 타임이 40초 플랫. 결론적으로 봤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직전에 뛰었던 하늘불패 또는 윈스팅, 닥터리아노 마필이 이번에 동일하게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벌이는데, 직전의 경주에서 이 마필들이 성적은 냈지만은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었고, 주루루가 만해 봤을 때 기록 자체는 상당히 느린 기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의 하늘불패라는 마필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레이스는 안 됩니다. 하늘불패. 자, 같은 날 뛰었던 이제 닥터레오라는 마필도 이제 인기를 모으는 과정이죠. 닥터레오는 제가 지난 8월 달도 말씀드렸지만은 1300기록입니다. 이게 1400기록이 아니라 1300기록인데 포화주로의 1분 24초 9. 그리고 추입형 마필이 포화주로의 GRF 타임이 13초 9. 자, 이거 포화주로의 추입형 마필이라면은 최소한 13초대 5 이내는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걸음이 좀 나왔구나. 산왕 타임이 최소한 30초대는 들어왔어야 됐죠. 근데 40초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딱 보면서 이 닥터라는 마필은 다음에 인기로 보면 이거는 정말 뭐 그냥 자르고 가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뭐 역시나 했죠. 직전 경주의 인기 순위 3위였는데 이때도 보시면 푸아주르의 1분 31초대입니다. 기록 자체가. 그러니까는 여러분 일단 닥터레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이다 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때 뛰었던 마필 하늘불패, 윈스팅, 닥터레오 저는 싹 다 저평가를 합니다. 이 마필들. 자, 강공략에 제가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만약 9번 해운대스타입니다. 해운대스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타트 발이에 상당히 강점이 있고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뒷심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뭐 이 편성에서는 뭐 내측에는 3번 피노라이라든가 외곽에는 8번 하늘불패 뭐 이런 마필들이 나름대로 초반에 조금은 빨리 붙어줄 수 있는 마필들인데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해운대스타 마필이 선행 또는 선행권에 붙어주면 중반에 역전을 거낼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 갖추고 있는 마필이 9번입니다.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9번 마필 강력한 축으로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자, 이 하늘불패를 본다라면 소위 말해서 이 마필이 될 것 같으면은 피루라이 1200 양호한주의 1분 16초대 그리고 불량주로 1300을 1분 22초대에 끌었던 마필 이 마필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일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출골드가 보시면은 최근에 성적은 좀 밀리긴 합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표면적인 성적만 볼 게 아니라 이 마필의 1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6월 11일 건조한 줄에 1분 16초 6 여력 나쁘지 않았고요. 7월 29일 양호한 줄에 1분 22초 7 13초 3의 종반의 뒷심 3롱타임 38초 4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이번 경주의 일출골드는 마필이 닥터레오 하늘불패 과의 경쟁에서 이 마필이 질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0.1도 없습니다. 필이 주목한 마필입니다. 직전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광의 이수의 또 한 번의 재기승 나쁘지 않고요. 일출골드.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강공략 준비한 이유가 외곽에는 9번 마필 일단 강축이고 2위권에서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하늘불패 이런 마필들 또는 닥터레오 이런 마필들 이 마필들이 인기로 보는 형국이라면은 3번 피노라이 그리고 2번 일출골드 이 뒤에 마필이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복병권 세력으로서는 발의 1번 천수시대인데 물론 이제 이 마필 엄청나게 느립니다. 거의 뭐 4코나 돌 때도 아마 큰 차이로 꼴찌로 돌겠죠. 그런데 이 마필이 중반의 추임력은 항상 거의 꼴찌권에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면은 그냥 그 정도의 걸음이었구나 하겠지만 타임을 놓고 보면 이 마필은 엄청나게 빠른 기록입니다. 중반의 지원 F 타임이. 근데 이번 경주의 거리가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죠. 이거는 중반의 당일날 주로 상황에 따라서는 한 발을 딱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배나의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의 구간별 타임이라든가 종반의 걸음 자체는 엄청나게 좋았고요. 거의 3롱 타임이 37초대 38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종반의 600m 걸음 자체는 엄청나게 좋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리가 1400m 레이스 빠르고 강한 마필들이 없습니다. 편성 자체 약합니다. 저는 1번 마필까지 염두에 두고요. 자, 마지막 이제 이 마필 바로 11번 영광의 함성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마필이 데뷔를 했을 때 그에 따른 능력평가를 다 합니다. 이 마필의 사이즈는 이 정도고 순발력과 스피드, 종반의 뒷심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함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이 마필 올해 1월 14일 GM사를 받았을 때 걸음 자체를 정말 좋게 봤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 마필이 데뷔한 다음에 계속 인기를 모았었죠. 데뷔 전에서 인기를 모았었고 이전째도 인기순위 1위 그 다음에 최근에 못 뛰다 보니까 이 마필이 조금씩 적발을 받고 있는데 이 편성에서 이 마필이 기습을 만약에 나선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번 영광의 함성까지는 안고 갈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9번 해운대스타라는 마필을 추구를 해가지고 2위권이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설픈 인기 마필은 오히려 뒤로 미루고요. 아니면 삭제를 하겠고 이 마필들이 인기를 모은다면은 소위 말해서 절대 뺄 수 없는 마필들
내측에는 3번 피로라이, 그리고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2번 일출골드, 여기에 고배당 마필이 납니다만 천수시대 1번 마필, 11번 영광의 함성까지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환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4대의 마필은 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였고요. 축은 9번 마필 인정합니다. 해운대 스타 인정하고요. 노림수의 마필 우선순위는 3번입니다. 그리고 2번 일출골드, 여기에 고배당 마필이죠. 1번 천수시대, 11번 영광의 함성까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9번 해운대 스타를 기본적으로 축으로 해서 9번 마필 강축에 3번, 2번, 1번, 11번. 그러니까는 9번, 3번을 저는 좀 원사이드하고 봅니다. 원사이드하고 보고 이외 마필은 이거는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안 대류가 없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안 대류가 없습니다. 9번 마필, 1번, 11번을 염두에 두시면서 4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번을 축으로 강공략 들어가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현급에서, 그러니까 5등급에서는 웬만한 편성이 나서면 거의 뭐 축으로 인정할 만큼 그 정도의 마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옥석을 좀 가린다면 3대의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좀 더 아니죠, 아주 강하게 인정합니다. 3대의 마필.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3파전 인정하겠습니다. 3파전. 노림수의 마필은 2번 글로벌 태양, 그리고 7번 마도로드, 8번 코너원입니다. 자, 이 마필들이 상당히 좀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모든 영상을 보여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본 영상, 제 기억에 남는 영상을 그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태양 같은 경우는 두 번의 경기를 치렀죠. 데뷔전 때 마도로드라는 마필, 이번에 제가 인정하는 7번 마필인데, 이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이 마필이 5마신을 졌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태양은 종반의 추입이 엄청납니다. 거의 뭐 종반의 지원의 타임이 12초대입니다. 그러니까는 5조라서 좀 빠를 수 있었겠지만은 직전에는 양호한 조였죠. 12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의 거리가 1400m 레이스를 감안해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 여건입니다. 뒷심은 엄청나게 좋은 마필입니다. 글로벌 태양. 자, 근데 뭐 뒷심만 좋다 해서 이제 축으로 인정하기 좀 쉽지는 않고요. 일단 인정합니다. 2번 마필. 자, 이 마도로드가 이게 재밌는 마필인데, 일단은 능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루키 스테이크스, 국산 2세 최강자전이었죠. 부경의 최강의 마필과의 대결에서 이 마필이 5위를 했는데, 자, 이 마필 데뷔전 때 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외곽에 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런 표현을 쓰죠. 물먹으러 갔다는 표현을 쓰는데, 거의 안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필을 종반에 제어를 하면서 직선전에 올라오는데 걸음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루키스테이스라는 대상경 추천에 간 이 마필 5등을 했죠. 그러니까 재검을 받았던 거는 사행이었습니다. 사행 때문에 재검을 받았는데 걸음은 정말 좋다. 그리고 다실바 기수의 기승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 8번 코너원도 흥미롭죠. 이 마필도 지난 7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을 때 다습줄의 종반의 지원의 타임이 11초대입니다. 사망 타임이 35초대. 이거 영상 보시면 혼자 그냥 날라 들어옵니다. 종반의 취임력이 엄청나게 좋고요. 그리고 7월 30일 같은 경우 종반의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죠. 그런데 직전에는 이 마필이 어떻게 경주를 치렀냐면 출발과 동시에 거의 선두권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출발하면서 200m, 300m 지나면서 이 마필이 선행 경기를 펼쳤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이전에는 추임력이 좋았던, 소위 말해서 이제 초반에 좀 약점을 보였던 마필이었는데 상당히 앞선에 빠르게 붙었던 순발력을 보여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월 30일, 7월 7일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따라같이 이렇게 느린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늦발하는 마필은 아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체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는 스타트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종반의 걸음은 상당히 좋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1400의 경험이 있고 우승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도로드라는 마필, 글로벌 태양이 종반의 걸음이 좋다고 해도 1400을 안 뛰어봤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코너원의 거리 경쟁력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다. 라는 판단이 되고요. 8번 맞빌. 제가 이 서두의 이 편성은 웬만한 편성에 나가면은 이제 우승할 수 있는 마필이 많다 말씀드렸죠. 바로 1번. 포도구 타임도 가능권인데, 그런데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한다면 또는 분석을 한다면은 우열을 가려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번은 사이즈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1번 맞빌. 그러면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2번. 글로벌 태양. 그리고 7번. 마도로드. 8번 코너원인데, 축을 세워두고 와야 됩니다. 이거는 복조 공략은 제가 볼 때 크게 메리트는 없고요. 그러면은 2번은 일단은 추임만 하는 점. 그러니까는 초반에 좀 약점 있는 점이 그 점이 좀 변수고요. 게다가 거리 경험이었고요. 7번은 사행기라는 그런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이 마필이 사행이 없다라는 거를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400 거리 경험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 봤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8번 코너원. 기본적으로 스타트 밀리지가 않겠고, 그리고 1400의 거리 경험이 있고요. 종반의 뒷심의 완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8번을 저는 강초로 인정합니다. 8번 마필. 이외 마필 중에 참고사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은 그나마 저는 걸리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4번 닥터 샤크.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체형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뭐 400g 초반대 그런 체형인데 뭐랄까 이 마필이 강단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단이 좋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단마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이었죠. 이때 당시 이 마필이 이 편성이 5등급에서 절대 약한 레이스가 아니었는데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타드림, 센텀도로, 수소파라로 마필 만만치 않았던 편성이었죠. 밀크데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편수에서 이 마필이 거의 격차 없이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부진했지만은 참고로 직전 경기 이 마필은 종반에 결선 직선적으로 400m. 그러니까는 여기가 결선을 놓고 봤을 때는 4코나 돌자마자 400m 이전에 이 마필이 채찍을 놓쳤습니다. 그 마필이 바로 내치기는 4번 닥터샤크였습니다. 자, 물론 보여준 번호만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테이라든가 마도로드, 코너나 마필한테 안 됩니다. 능력은 안 되는 마필은 맞는데 딱 두 가지죠. 8월 달에 5등급에 그래도 쉽지 않았던 편세스의 마필이 그나마 최근에 가장 잘 뛰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호전된 걸음이었고, 그리고 직전에는 채찍을 놓쳤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 경기에 변수화된다면은 저는 4번 닥터샤크가 그나마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이 마필이 나름대로 배당 마필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닐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뭐냐면 축입니다. 어떤 마필 믿고 하냐 가장 중요한데 가능권 해줄 수 있는 마필 2번 그리고 7번 8번 3개의 마필이고요. 이 중에서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8번 코너원을 저는 강력한 축으로 인정합니다. 축으로 인정할 수 있겠고 이외의 마필 중에 복병 마필은 4번 닥터샤크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그런 복병마로 분류가 됩니다. 자, 5경조 8번을 축으로 해서 2번, 7번, 4번을 주목할 필요 있는 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였고요. 이번 경주도 저는 뭐 인기 마필 접전으로 봅니다. 근데 현재 이 뒤의 마필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염두에 둔다면 자, 이것도 무난하게 적정해 줄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주목할 수 있는 마필. 이 경주가 또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거의 같은 주간이었죠. 그러니까는 요때 9월 8일 이 주간에 같은 날 뛰었던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필들 간의 이제 기록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은 충분히 마필 간의 능력 비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이제 2번 원더풀리어. 현재 인기로 모으고 있는 마필들은 2번 원더풀리어, 그리고 4번 아리온킬, 1번 브레이브 캡틴, 여기 7번 오케드림인데,
자, 이번 마피 같은 경우는 직전에 데뷔전이었었죠. 근데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마피를 주행사 때도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때보다 이 마피는 뭐가 좋아졌냐면, 자, 이런 게 정말 확실하게 힘이 많이 찬 거죠. 스타트가 엄청나게 마필이 좋아졌고요. 스타트. 그리고 뒷심의 완성도도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이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 이번 마필. 그래서 직전에 내용만 놓고 봤을 땐 이번에 승급전이 납니다만 또는 거리가 1200m 늘긴 했습니다만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 자체 상당히 좋았고요. 이번 마필. 여기 가는 이제 7번 OK 드림. OK 드림은 소위 이제 5등급에서는 이 마필은 검증된 전력입니다. 검증된 전력이고 역시 뭐 9월 8일 1200의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같은 날 뛰었던 에브리킹이지 벨로시랩터, 퍼스타, 베스트윈드, 황요 같은 날 또는 같은 주간에 뛰었던 1200, 1300 뛰었던 마필들인데 환상 기록을 놓고 봤을 때는 OK 드림의 능력이 역시나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이 마필의 능력도 믿음이 가지만은 기록적인 측면도 역시 충분히 검증이 됐다. 7번 마필 인정합니다. OK 드림. 그래서 현재 인기로 모기는 과정인데 이번 원더풀리어와 7번 OK 드림은 가장 먼저 주목할 수 있는 2대 마필이고요. 2대 마필. 여기 이제 관건 말이 11번입니다. 황요라는 마필인데 황요가 직전에 9월 8일 날 1200을 1분 15초 이에 뛰었죠. 당시의 기록만 놓고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OK 드림이라는 마필과 물론 경주는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OK 드림은 5등급 레이스였고요. 반면에 황요라는 마필은 6등급 레이스였죠.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인 같은 날 주로의 1200 거리의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황요라는 마필이 0.1초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황요는 이번에 승급전이기 때문에 직전 대비 3.5km의 감리 이점이 주어졌습니다. 경쟁적으로 봤을 때 황요가 승급전에 상대는 강해졌지만 어차피 이번 경주 편성에서 5등급에서 월등한 마필은 없습니다. 다 성장세의 마필이고 고만고만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또는 기복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황요의 직전의 기록과 또는 이번에 부담력 놓고 본다면은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황요라는 마필 인정해야 됩니다. 11번 마필.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복병 마필을 볼 때는 어떤 마필을 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원더풀리어, OK 드림, 황요 3대의 마필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복병마를 본다는 것은 이 3대의 마필과 대결을 펼쳤을 때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혹여나 가능성에 둘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를 찾아야 됩니다. 그 마필이 바로 4번 아리온킬입니다. 이 마필이 무조건 이긴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왜? 첫 번째는 안장이 다실바 기수고요. 두 번째는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는 선행력 마필입니다. 그리고 1200거리라면 언제든지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고요. 그나마 가능성에 둘 수 있는 마필, 가능성에 둘 수 있는 마필이 4번 아리온킬입니다. 물론 이제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안고 할 여지는 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은 4번입니다. 아리온킬. 그래서 6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능력에서 2뒤의 마필을 좀 월등히 세게 봅니다. 2뒤의 마필. 2번 원더풀리어. 그리고 7번 OK 드림. 강력하게 인정하고요. 도전할 수 있는 마필 11번 황요. 그나마 환수가 되면 4번 아리온킨이 안장 또는 선행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 마필이 그나마 안고 갈 여지는 있다. 4번 마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2회 마필들은 2번, 7번, 11번은 제가 볼 때 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삭제할 수 있겠고 그나마 4번 마필을 가능권에 둘 수 있기 때문에 2번, 7번 한 방에 11번 황요 4번 아리온길. 근데 축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7번을 좀 더 세게 인정합니다. OK 드림. 뭐 아무래도 역시 5등급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경쟁력을 보였던 건 전력이 있기 때문에 7번 마필을 축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그리고 2번 원더풀리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11번 황요 여기에 4번 아리온길. 자 이렇게 6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6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는 2번, 7번 인기 마필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간명하게 임팩트 있게 공략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강공략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2번, 7번 한 방에 11번을 좀 강하게 드립니다. 2번, 7번, 11번 3대의 마필 그리고 환수가 되면은 4번 마필 정도까지만 안고 가면 뭐 절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이 6경주를 제가 세 번째 강공야로 준비를 했습니다. 6경주 이렇게 간명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800m 레이스 되었고요. 근소한 차이긴 한데 일단은 축 선정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자, 제가 인기마표 한두를 삭제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자르고 돌아있습니다. 인기마표 한두를 자르고 전개까지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경주고 설명드리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2뒤의 마필입니다. 1번 허니드래곤, 그리고 4번 후사이치. 일단은 허니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에서 검증된 능력을 보여주지 말고요. 근데 10주 만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4번은 승급전입니다. 결혼전 이제 2뒤의 마필, 이번에 종반의 추임력 발휘를 기대볼 수 있는 마필들인데, 허니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11일 또는 7월 9일이었죠. 이 두 번의 경주가 이게 편성이 4등급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의 편성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엄청나게 강한 상대와의 경쟁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경주가 잘 뛰었죠. 근데 보시면은 두 번의 경주 잘 뛰었고 직전에 좀 부진했는데 차이를 보면은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 부담 중량입니다. 부담 중량. 항상 부담 중량은 가장 우선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경마라는 게 핸디캡 경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만 핸디캡 경주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모든 마필들의 능력차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모든 마필들의 균등하게 우승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핸디캡입니다. 그러니까 잘 뛰는 마필은 부중을 좀 더 주고 못 뛰는 마필은 좀 더 많이 빼주고 그래서 거의 맞추면서 우승의 기회를 같이 주겠다는 게 핸디캡 경주의 요지인데 그러면 허니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51을 집어줬을 때는 강편에서 엄청나게 잘 뛰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부진했던 이유는 안장? 아닙니다. 유연명주수 잘 탑니다. 당연한 거죠. 부담 중량이 이전 대비 무려 3kg 늘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직전 대비 또 1.5kg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건은 직전 대비에서는 나은 거는 부담량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은 못한 걸음 이 정도의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1번 마필. 근데 편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주목할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 후사이치라는 마필인데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와, 이 후사이치는 정말 많이 마필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고 강한 선행용 마필이 없는 에이스라면은 이 마필은 무조건 입상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직전 경기에도 거의 꼴찌했었습니다. 거의 4코너도 때 거의 꼴찌였는데 와, 이 마필이 올라올 수 있을까 했는데 올라옵니다. 그때 당시 편성 자체는 엄청나게 강했던 편성이었고요. 직전 경주에. 그래서 저는 직전 대비 현재 3kg의 감량 2점도 받았고 추입의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은 저는 이 편성은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러면은 4번 마필도 가능권입니다. 일단은 1번, 4번이 유력해 보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축을 선정해야 되는데 허니드래곤의 마필이 이제 이 마필도 5세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크게 걸음의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 1kg, 2kg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51kg를 집어줬으면 좀 더 강하게 믿을 수 있겠지만은 52.5kg면 여전히 축마로서는 글쎄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10주 만에 나왔다는 점 공백기도 있고요. 이 부분이 일단은 변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입니다. 후사이치나 마필 강력하게 믿습니다. 4번 마필. 자, 여기서 이제 말했지만 하늘 강자인데 항상 인기 마필을 뺀다는 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인기 마필을 뺀다는 거는 정말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께 제가 분석한 내용 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누차 설명을 드리고 저는 자신 있게 뺍니다. 그냥 빼서는 안 되고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하늘강과 이범견이 인기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이 마필이 인기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는 초반에 순발력이 그나마 빠른 마필인데 과연 이 마필이 1800을 버틸 수 있겠느냐.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거의 선인용 마필에 유리했던 5점으로 불량줄였죠. 종반의 GRF 타임이 14초 6, 14초 8입니다. 사망 타임이 41초대를 넘어가고요. 저는 이 정도의 뒷심이면은 절대 못 믿습니다. 게다가 이 편성 자체가 그나마 아주 뭐 약한 레이스다 라고 하면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편성도 아닙니다. 절대 약한 데이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 마피는 왜 인기를 모으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 마피를 삭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8번 대오전설. 대오전설이 현재 은근히 많이 팔리죠. 제가 이 대오전설은 최근에는 기복을 보이고 부진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 마피는 이전의 경주로만 지켜봤을 때 4등급에서는 보여준 거름이 있는 마피입니다. 소위 말해서 저는 최근에 부진해서 재평가가 필요하고 이 마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부경에서 뛰고 있는 국산만 4등급 마필 중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든다 봅니다. 최근에는 뭔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의 편성 대비해서 감안해 봤을 때 대오전서 같은 경우는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걸음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이때 5월 19일만 지켜보더라도 거의 목차 대결이었습니다. 거의 뭐 57kg를 짊어지고도 오히려 3kg 더 짊어졌는데 걸음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니드래곤 마피를 세게 본다면은 대오전선의 마피를 약하게 볼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마피의 현재 출발 연습을 지난주 목요일, 토요일, 이번 주 수요일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중위권에만 붙어줘도 이거는 종반에 한번 대결이 되겠다.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8번 마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변수가 있다면 이제 선행형 마필이 버티는 건데 딱 두 마리죠. 바로 9번 블랙볼트 그리고 10번 필그림. 이 마필들이 앞선에 붙으면은 그나마 버틸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9번 마필, 10번 마필. 자,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 인기 마필이 이제 1번, 4번, 7번, 8번, 9번 뭐 이런 마필들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제가 7번 마필 삭제했죠. 그리고 축은 4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7경주 4번 흡사했지 강축 인정하고요. 2위권에서는 1번 그리고 8번 저에 따른 누림수입니다. 4번 축에 1번 8번이고 환수가 되면은 10번 9번 앞선에 붙을 수 있는 2뒤의 마필을 안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7경주도 그렇게 뭐 크게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1번이냐 4번이냐 축이 중요하겠고 과연 이제 7번 마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근데 저는 좀 자신감이 있는 게 7번 마필을 삭제를 한다면은 그나마 환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정리한다면은 4번을 축을 해서 1번 8번 우선순위 그리고 9번 10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적중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단됩니다. 7번은 저는 저평가합니다. 4번을 기본적으로 축을 해서 1번 허니드래곤 8번 대오전설. 저는 이 느낌이 물론 이제 제가 축은 4번을 놓고 하는데 자, 이 8번 대오전설 이 마필이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 출발 연습 같은 거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과가 나온다면 출발이 원활하게 된다면은 8번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8번 마필은 제가 현장에서 좀 더 예의주시하겠고 정말 좀 더 강하게 믿음이 간다라면은 놓고 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지를 한번 남겨두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 은근히 편성이 그렇게 뭐 아주 크게 배당이 많이 나올 경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999 배당이라든가 이런 배당보다는 한 10배 또는 15배, 20배 요 정도 배당에서 터진다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만약 오늘 가장 크게 배당이 나온다면 이 8경주인 것 같습니다. 8경주. 저는 배당을 쫓는 게 아니라 분석해 보니까는 배당의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또는 그나마 좀 확신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노렸던 마필이고 저는 좀 사대가 좀 맞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저는 A급 매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8경주.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은 좀 간단하긴 한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설명드리면은 2번 한강세이버 최근에 경주력 엄청나게 좋죠. 거의 뭐 1200거리로 1분 12초대 주파합니다.
중반에 추입력 엄청나게 돋보이고요. 근데 직전 대비 3kg이 늘었습니다. 이 점 눈에 띄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9번 닥터오스카. 뭐 말 다 했죠. 루라스테이크스, 코리아노크스, 경전시사배. 그러니까는 국산 3세 앞말이 뛸 수 있는 최고의 대회에 다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성적은 기대만큼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정도로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 닥터오스카. 여기에 8번 그래핑킹은 승급전인데 직전에 58을 짊어지고 괴력을 발휘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52.5kg 감량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왜? 승급전에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감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마필들이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고 1번 아이비풀이 이런 마필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자 여러분들 한강세이버, 그래핑킹 이 마필들이 인기를 모은다면 저는 이번 경기는 또 한 번 기회로 보여집니다. 바로 5번 골든입니다. 자, 이 골든은 제가 이전부터 여러 번 노렸었고, 물론 모든 경주를 노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6월 18일이었죠. 이때 제가 A급 메인 강공략이었는데 적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기순위 1위, 3위 마필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때 복승식이 13.7배였습니다. 상당히 짭짤했었죠. 메리트가 있었던 배당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최근에 계속 부진한데 저는 이런 겁니다. 이 골든이 지난 6월 18일 제가 A급 강공략 들어왔을 때 이때 한강세이버와 그래핑킹 거의 엇비슷한 부담력이었죠. 물론 골든이 좀 더 이점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넉넉 잡게 이겼습니다. 골든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3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글쎄요. 이 3번의 경주를 과연 이제 골든이 거의 최선이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특히 직전 경주 제가 볼 때는 최선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의 능력의 100일을 본다면은 직전에는 100은 무조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3번의 경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 말해서 골든이 베스트의 능력을 발휘한다면은 이 마필은 충분히 한강세이버, 소위 말해서 이제 56kg를 짊어진 한강세이버 또는 52.5kg를 짊어진 그래핑킹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마필이 골든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저 일단 노림수가 골든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골든 같은 경우는 이제 최은경 기수가 여러 번 기승을 했었죠. 최은경 기수. 물론 이제 이전에 최은경 기수가 기승해서 이제 우승의 경험도 있긴 한데, 그런데 최근에 최은경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는 이때도 소위 말해서 이제 이용락 기수였죠. 이용락 기수 감량을 받고 기승을 했었고요. 또한 이번 경기에 김동현 기수의 기승인데, 김동현 기수의 기승에 딱 한 번 호흡을 맞춰가지고 준우승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최은경 기수, 적임 기수가 외곽에는 그래핑킹 쪽에 기승을 하고 있죠. 현재 8번에 기승을 합니다. 최은경 기수가. 그래서 호흡을 맞췄던 최은경 기수가 갈아탔기 때문에 이마필이 없다. 이런 논리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김동현 교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선의권에만 이마필이 딱 붙어주면 이거는 무조건 이마필은 중반에 입상도전 가능한 여건입니다. 가능합니다. 골든 마필. 저는 이번 경기 타이밍으로 보고요. 마필을 일단은 편성도 중요하고 부담량도 중요한데 항상 이게 뭐랄까 좀 사대가 좀 맞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그 마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딱 지켜보면서 이 편성이면 무조건 되겠다. 그런 사대가 맞는 마필이 있는데 이 골드는 제가 볼 때는 딱 이번 경주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골든 마필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저는 강력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 마필. 여기 이제 말이 9번 닥터오스카인데 이 마필이 그나마 걸리죠. 소위 말해서 이제 닥터오스카가 정상적인 컨디션이면은 사이즈는 가장 앞서 있죠. 이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물론 연타 대상 경주에 추천한 바로 다음에 일반 경주는 무리를 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부진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필의 병력이 파인기가 계속 최근에 있습니다. 병력 내용에서. 자,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적인 이마필의 사이즈라든가 또는 대상 경주의 경험이라든가 이 부분만 놓고 이마필을 평가하는 것은 쉽진 않다. 좀 냉정하게 봐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A급 메인으로 준비를 했고
그 중심에는 바로 5번 골드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번 경주의 노리는 마필은 5번 골든입니다. 절대 이 마필 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6월 18일 경주에서 한강세이버 그랜피킹을 이겼다는 이 마필을 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주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마필은 절대 약한 마필 아닙니다. 게다가 3등급에 52kg면 부담량에 은근히 또 민감한 마필이고요. 의지를 보인다면 자, 이번 경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 저는 5번 골드를 또 한번 노립니다. 이번 경주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2회 마필 중에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실 보병은 바로 이 4번 서부특급입니다. 서부특급이 최근에는 좀 기복이 좀 있죠. 그런데 이 마필도 이미 3등급에서는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호기록으로. 게다가 이번에는 다실바 기수의 안장.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이 주행사 때 걸음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다실바 기수의 안장이다. 이 두 가지 요인만 놓고 보더라도 이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서부특급까지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8경주의 주력 또는 방어는 현장에서 판단해 보겠지만은 일단은 대략적으로 본다면은 축은 골드를 저는 믿고 합니다. 강축. 여기에 2위 거는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거. 일단 믿을 수 있는 마필 5번 골드를 강력하게 A급 메인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A급 메인은 8경주. 노리는 마필은 5번 골든입니다. 구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 1600m 레이스. 마지막 A급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배당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변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적중이죠. 적중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이제 토토 같은 경우는 3경주 4경기 맞춰봤자 400, 500가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경마 같은 경우는 대끼만 보더라도 거의 400, 500은 거뜬히 되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메리트는 있습니다. 감명에 들어간다면. 자, 이 구경주는 능력마간이 접전경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능력 비교가 가능한 레이스인데, 자, 먼저 3대 마필이죠. 2번 월드 레전드. 그리고 7번 럭키스트걸. 여기에 9번 런닝 파워. 자, 이 3대 마필이 일단은 상당히 돋보입니다. 3대 마필.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은 2번 마필은 현재, 최근에 코리안 더비라든가 캐리컨 마일 대상 경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올해 3세 순말이 출전할 수 있는 최고의 3간 대회였죠. 2번의 경주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경남 신문배 2세 시절부터, 그러니까 3세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주목을 받았던 마필이고요. 월드 레전드.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17주 만에 나왔다는 점이 변수이긴 한데, 글쎄요.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병력이 없습니다. 충분히 쉴 정도의 병력은 없고요. 게다가 훈련감도 높였고 다실바 기수의 기승에 52kg의 부담 중량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마필의 사이즈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돋보이는 마필이고요. 2번 마필. 여기에 7번 럭키스트걸. 제가 이 데뷔전 때로 함께 강하게 정말 출혈을 들으면서 적중에 실패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었는데 역시 제가 보는 눈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대해주고 일단은 직전 경주에 준우승을 했지만은 자, 저는 이 편성 여러분들 엄청 센 편성이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역전명수, 매직클래스, 스파이스 액도, 매니피소, 운조션. 자, 이게 부담력에 맞나 저는 한참 봤는데 52kg 직전에 준우승을 했죠. 근데 이번에 또 52kg입니다. 동일하게 3등급 레이스고요. 땡큐죠. 여건 자체 상당히 좋습니다. 7번 마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 관건은 이 런닝 파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3등급 경주 강편성에서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에 이 마필이 기준점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럭키스트걸이라든가 월드 레전드라든가 이외의 마필들 거의 대부분이 부담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과연 런닝 파워가 직전에 11마신을 이겼고요. 기대 중인 건 맞는데 자, 이게 57.5kg로 과연 이게 쉽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물론 4등급에서는 57.5kg를 짊어지고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때는 4등급. 4등급하고 3등급은 벽 차이가 분명히 있죠. 현재 57.5. 3등급의 그것도 럭키스트건의 월드 레전드의 그런 편성에 이마필 57.5다?
자, 이거는 절대적으로 축으로 놓고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있게 빼기도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축마로서는 또는 주력으로서는 좀 쉽지는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9번 맞필. 자, 이제 2회 맞필 중에서는 항상 말씀드렸죠. 어차피 경마라는 거는 이기고 지고 싸움입니다. 그러면은 럭키스트걸과 제가 2번 마필, 월드 레전드 이 뒤에 마필 인정을 했을 때 과연 이 마필들이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으면 이거는 그냥 한 방 들어가는 겁니다. 없으면은. 근데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을 찾아야 되는데 그나마 볼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그나마. 자, 물론 이제 9번 마필은 먼저 차치를 하고요.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어냐, 뭐 이에 따른 선택이 남아 있겠고, 첫 번째는 바로 이 외곽에는 11번 원더풀 월드입니다. 원더풀 월드. 자, 이 마필은 왜 보냐면 17주만에 나오고 있죠. 공백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 원더풀 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불과 지난 3월달까지만 해도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1800에 상당히 강점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기록도 좋았습니다. 또한 3등급 경주에서 이 마필은 준우승의 경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지난 3월달이었죠. 당시에 준우승을 했을 때 부담이 55kg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1800 주로의 이점이 아니라 건조한 주로에서 1분 56초대를 끌었던 마필입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그러면 과연 이제 얼마나 호전이 됐냐 중요한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주임 스타트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담 중량이 52.5kg로 너무너무 이점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유광희 기수의 이 마필의 호흡이 나쁘지 않습니다. 6번 계승에서 1승 준우승 1회입니다. 그래서 원더풀 월드가 만약에 GM사 때 걸음대로 호전이 됐다면 또는 이 정도의 등짐이라면 제가 볼 때는 럭키스트걸, 월드 레전드 상대가 될 수 있겠다. 이 마필. 그래서 11번 마필 주목하고요. 2회 마필은 사이즈는 좀 떨어지는데 만약에 3번 커먼 퍼스트. 이 커먼 퍼스트는 선행을 나서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선행을 받았을 때 가장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기수가 김어수 기수입니다. 김어수 기수가 두 번 탔었죠, 딱. 근데 지난 5월달이었죠. 이때 선행력을 받으면서 선행 경기를 펼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김어수 기수가. 두 번째는 9월 3일 기승을 했을 때 선행 경기를 펼쳐서 이 마필이 또 준우승을 했고요. 3등급 경주. 그러니까 이겁니다. 김어수 기수와 호흡이 좋은데 특이하게 김어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이 마필은 다 선행 경기를 펼쳤습니다. 호흡이 좋았었고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드 레전드, 럭키스트걸 이런 마필이 세긴 합니다만 커먼 포스터 마필이 선행 경기를 펼쳤을 때는 이 마필도 만만치 않다. 가능권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3번 마필. 그래서 저는 우선 제가 봤을 때 이 경주를 마지막 강공약 또는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 7번. 이거는 뭐 몇 배가 됐던 간에 저는 한 방 먼저 인정합니다. 왜? 9번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환수가 1.5번 나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근데 9번 마필은 저는 차선책이고 7번, 2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11번 그리고 3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7번, 2번 여기에 저에 따른 누림수는 11번, 3번은 안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수가 되면은 9번 런닝파워는 본전 정도 바칠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환수가 배당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자, 이 정도만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또는 이 마필도 많고 하면은 과연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가외 쪽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가외 쪽으로 가장 무서운 마필이 이 얼라이브 스타, 루카선 이런 마필들인데 중요한 건 이 두 의 마필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뭐 구절염이라든가 계속 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까지 지우고 난다면은 이거는 공략이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경주를 여러모로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2번, 11번, 3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조언도 많이 받았었고 좀 방송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웬만해서는 영상 안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로 저는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또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또 짧게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준비한 거는 많은데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휴장 기간에도 많은 좀 고민을 했는데, 뭐, 선택은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알차게 정말 좀 중원보완하지 말고, 알차게 중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전달하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고,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연경마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 4일 경마입니다. 저한테는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한데 저는 또 기회로 판단됩니다. 이게 하루라도 또 경마를 더 하는 게 또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월요 경마까지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이렇게 한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토요일 경마 또는 일요 경마, 월요 경마까지 준비해서 다시 한번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도 현장에서 좀 더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